그 구르공단에서 그 여공으로 일하시다가 소설가의 꿈을 이뤘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맞기는 맞는데. 네네. 그 네. 중고등학교 때 구르공단에서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서 네네. 성장을 했고 1979년 6월 12일이니까 네네. 15살 반쯤 됐나요? 네. 그때 서울에 올랐죠. 아, 구르공단으로. 아니, 뭐 거기로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네네. 서울역으로. 아니, 서울역으로 그게 아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오게 되면 구르공단으로. 서울역 거칩니다. 정읍에서 구로 바로 가는 차는 없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유머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뭔가 꼼꼼한 걸 챙기는 어떤 그 작가적 성향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갑자기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 서울역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냥 내렸는데 네. 새벽이었는데 그 대우 빌딩이 네네. 그게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네. 대부분 그 대우 빌딩을 기억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네. 제일 먼저 본 게 대우 빌딩이었어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예, 예. 몇 층짜리 빌딩이었어요? 십몇 층짜리인데 아, 저도 아니에요. 20층 넘나요? 대우 빌딩이? 그 정도 갖고 제가 놀랐을까요? 아, 저도 세워보지는 예, 않았지만 앞에 꽉 차 있었어요, 그죠? 70층도 넘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빌딩.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선생님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 63 빌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대우 빌딩입니다. 네네. 볼 때 느낌상. 그러면은 언제부터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려서 제가 시골에서 성장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느끼기에 아, 이 세상이 좀 네네. 뭔가 이상했던 것 같고요. 아, 예를 들면 마당에 네네. 이렇게 봄이 되면 병아리며 강아지며 네네. 뭐 여러 가지 짐승들도 많이 기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고 근데 이게 네, 그렇죠. 그것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고구마나 감자 네네. 같은 거를 캘 때도 네네. 그 땅 속에서 네네.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네, 더군다나 감자 캘 때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자 주렁주렁. 네, 네네. 계속 나오고 그런 건 이건 또 뭘까 네. 굉장히 이상했고요. 그렇죠. 또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추수철 같은 때 논에서 추수를 마치면 그 아이들이 거기 근처에서 놀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느 볏짚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나를 찾지 않고 다 잠들었습니까? 가버렸어요. 맞아요. 저런 벽지만에. 네, 깨어나 보니까 하늘에 별만 떠 있고 사방은 어둡고 들판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타박타박 집으로 혼자 걸어왔을 때 그때 그 서늘했던 느낌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작품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같이 역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뭐 셀 수가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집이면 네. 이렇게 우리 집 주위에 극장이 이렇게 4개 있었어요. 하루는 여기 가서 영화 보고 하루 찍어서 보고 하루 찍어서 보고 이렇게 시네마 천국 같은 어린 시절 보냈죠. 그러다가 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 사실 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다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제 무슨 석유집, 뭐 제일약국 이런 간판들도 다 입고 다니고 소리내서 입고 다니고 이렇게 가수원에 이렇게 신문지로 네네. 이렇게 배 같은 거 싸놓으면 막 잡아당겨서 그것도 있고 도배노 신문지 이런 것도 다 읽으시고, 그죠? 저희 집은 이상하게 도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읽을 것들이 좀 귀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분들이 책을 많이 보고 이러면 좋아들 하시는데 뭐 좋아하셨어요? 특이하게도 지금도 참 그거는 좀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시골 분이시고 위로 남자 형제만 세 되는 집에 여자아이가 네 번째 여자였으니까 제가
심부름 시킬 것도 굉장히 많고 네네. 뭐 그랬을 텐데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제가 책 읽고 있는 것 같거나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닫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석간이나 어느 때는 지붕 위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담장 위에 이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오빠들이 뭐 저를 찾고 그러면 안 알려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책을 읽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어린 마음에 이렇게 캐치를 하고는 어느 때는 막 안 읽고 있다가도 엄마만 방문을 연다거나 뭐 한문 책을 보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너무 오래된 감나무라 고목이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파져 있었어요, 안이. 거기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있고 그랬어요. 그 불량 청소년 때 그렇게 집단 뒤에 숨어가지고 소주 마시고 그랬는데 그죠? 정말 문학소녀입니다. 집단 뒤에서 책을 읽어보고 감나무에 저쪽에 뒤에 책을 보고 있고 뭐 책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네, 그쪽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신기한 것은 다른 세상이 있구나. 가장 좋았던 거는 그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 당장은 헤어날 길 없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 그거에 매혹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은근히 뭐 발설은 못하고 나는 언젠가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비밀을 가진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발설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좀 그래서 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서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꿈을 안고 살잖아요. 영화의 꿈. 예. 네. 영화 말고도 여러 가지 꿈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어떤 것들? 아니 뭐 꼬치꼬치해 불러. 궁금해서요. 그럼 말씀하세요. 정확한 거 좋아하시니까. 나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그게 꿈인가요? 그래요. 그게 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곳으로 네. 가고 싶은. 네. 왜 이렇게 너는 아,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합니까? 저희가 평등한데 왜 질문도 못합니까? 잘한다. 야, 그래야 되네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근데 그 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에 온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다 해요. 아, 다예요? 네. 왜 상경하신 거예요? 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왜? 왜? 정업에 있어도 되는데 왜 구태여 서울에 왔냐 이거죠? 그럼 뭐 서울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사 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올라오셨냐 이거죠? 제 뜻만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그 두 분이 그냥 어떤 당신들의 어떤 인생의 뭐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형제가 많잖아요. 다 대학 교육을 시키는 것 그것이 네네. 이분들의 어떤 꿈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참 귀했어요. 돈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할 때마다 늘 이렇게 어떤 좀 복잡한 그런 사정이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여고를 다니지 못했고 6개월 동안 집에 있었죠. 있다가 맞이
오빠가 서울에 먼저 가 있었는데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겼다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정부에서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네, 학교였죠. 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회사는 동남전기 주식회사라는 앰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학생들 10명을 학교를 주는 거죠. 거의 800명이 모였어요. 시험을 봤어요. 아하. 근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 뭐 시험 제가 1등이죠. 다른 분들은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네네네. 나이가 많고 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세월은 네네.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함께 올라왔는데 뭔가 낯선 곳으로 가니까 좀 두렵기도 하지만 뭔가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네네.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기차가 이렇게 환송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이제 배웅하는 사람들이 그 기차 뒤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칙칙 하면 이제 쭉 떠나면 밑에 사람들이 울어 이렇게.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자주 왔다 갔다 못 하니까. 멀어요. 예, 아주 멀었어요. 정읍에서 아마 올라오실 때 기차로 한 8시간 정도 타고 오셨죠? 지금은 새마을호, 뭐 KTX 그랬지만 그때 통일호, 네, 통일호. 네. 비둘기. 무궁화호, 비둘기호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싼 표를 끊으면 밤새 가고 그랬죠. 그렇죠. 네. 1999년이겠네요. 6월 12일 날 그날 저희 집에 마지막 모내기 하던 날이었는데 밤기차 타고 이게 막차였어요. 11시 57분 차. 네. 그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엄마하고 작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차 안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조시다가 깜빡 또 이렇게 일어나서 물구름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차창으로 비치고 그때는 또 창밖이 엄청 어두웠어요. 캄캄했죠. 빛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저 도시로 가서 내가 언제 작가가 된다면 저 엄마한테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씨앗이었겠지요. 그럼 그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또 밤에는 학교를 다니셨던 거예요? 그랬죠. 이게 정말 이게 그때 나온 게 주경야독이에요. 네? 정말 그때는 정말 주경야독이 많았었는데요. 공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 훈련원에 먼저 갔고요. 네네네. 스테레오를 네. 그땐 스테레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오디오를.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 이 생산 라인이 이렇게 한 30명쯤 이렇게 거쳐오면 여기 오면 이제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죠. 제가 1번이었어요. 아, 일본이요? 네, 그래서 앰프에 그 나사를 8개인가 박는 일이 제 일이었는데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 국회 하강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약간 슬프면서도 좋아하는 시간이 오후 5시이기도 합니다. 묘하게. 우리 이제 일하던 걸 멈추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강식이 됐어요. 그런데 네. 그게 우리가 학교 5시에 가는데 제가 1번이니까 제가 학교 간다고 이게 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 가기 전에 1번이 할 일을 이게 싸놓고 가야 했었죠. 예. 그 한참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래도 또 틈틈이 놀았겠죠. 놀았겠죠. 놀았겠고, 네, 놀았겠고. 그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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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아침에 오빠랑 함께 사니까 아침에 나올 때 다 해놓고 나와야 돼요. 저녁 또 그리고 출근을 하고 5시까지 일하다가 학교 가고 또 또 버스 타고 오다가 밤에 시장에 들러서 장 보고 집에 오고 이런 게 계속 됐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등 아래에 떨어진 게 일들이 많으니까 힘도 안 들더라고. 네네.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네네. 어쩌다가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좀 편안한 옷 입고 가잖아요. 네. 저는 일부러 교복을 입고 그것도 교복도 그 전날 막 네. 밤에 학교 갔다 와서 나래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복 입고 그 엄마한테 갔다 오는 정읍에. 거, 학교 갔다 가고 그런 시간들이 네네. 되게 행복했고요. 네네. 우리 부모님 생각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네네. 그게 다예요 우리 부모님 인생에. 그러니까 저 형제 6을 모두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한 것이 그래서 다예요. 뭐 이렇게 저 지금도 예. 시골집에 가면 그냥 어머니 저희 부모님 주무시는 이외에 네. 저희 형제들 학사모 찍은 사진이 쫙 됐습니까? 네. 우와. 여섯 6명이? 이야. 그게 또 최고의 자랑거리였거든요. 네. 그러게요.